제 이름은 방순동이고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현황과 전망. 그래서 영어로 제가 Past, Present and 2011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언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얘기할 때 장기 예측이라는 게 요즘 상당히 힘들어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2011년 올해의 전망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와 투기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가 무엇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나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또 증권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신 경우는 정말 많지가 않고 90% 이상은 투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좀 더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보고 가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내 스스로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모든 어떤 기술적인 거를 우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이 투자와 투기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역사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은 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투기의 결과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빛과 그림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투기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곧 나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오겠구나 이런 걸 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국제금융투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투기, 소위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겠고요. 그게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터졌죠. 금융 쪽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 현재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현황을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세 개의 그 경기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각각 사람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입관을 빼고 가장 내 감정이 안 들어간 보편 타당한 눈으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rely on 해야 될 것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중심으로 현재 어느 상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를 미국 주식시장으로 좁혀가지고 주식시장 100년 역사에서 어떤 그 큰 메이저 코렉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2011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산업별 분석에서 섹터 애널리시스를 하겠는데요.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투 섹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로스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기업의 내용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한 기본적 분석에 의한 투자입니다. 그 기본적 분석에 의한 투자와 그 다음에 차트를 응용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는 이틀째 날과 사흘째 날에 우리 강의하시는 남성현 씨가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아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로스 스탁에 대한 그로스 인베스트먼트는 그 부분에서 커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총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와 투기에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구분하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섞여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사람을 혼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행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투자든 투기든 이 행위 자체가 이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죠. 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고도 나는 투자를 했다 그러고 투자를 하고도 투자인지 투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행위는 똑같은데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날까? 우리 사장님께서 투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셨거든요. 자,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목적에 있어서 투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대비해서 미래의 가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 투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효용이라는 내가 그걸 어떻게 쓸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가치 상승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시세 차익을 취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투기의 경우에는요, 가치가 현재 가치가 어떠니 미래 가치가 어떠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I don't care. 오로지 관심은 전매 차익. 내가 사서 팔아서 얼마나 남느냐 그것이 그 대상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오로지 전매 차익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장기적이고 투기는 단기적이고 투자는 보통 수비형이고 그렇게 기대치를 높게 가지지 않아요. 그 대시험을 좀 싫어하는 반면에 투기는 기대치가 높고 공격적입니다. 대신에 당연히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죠. 그리고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투기는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부분이 가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서울에 사시는 A씨가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은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건물을 하나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3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에 15평짜리 가게 2개를 넣고 2층에 15평짜리 임대주택 2개를 넣고 3층에는 30평짜리 자기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요. 자, 그럼 땅을 사야 되는데 한 40평 정도 땅이 필요한데 서울에서 살려니까 비싸니까 그 당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던 일산이라고 하는 데 가서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산에 가서 2억 원을 지불하고 40평짜리 땅을 샀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10년 비슷하게 지난 다음에 서울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지어서 이주를 합니다. 그동안의 땅값이 엄청나게 무려 4배 정도 올라서 이분은 큰 수익을 올린다 동시에 안정된 노후를 하게 됐어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의 성공된 폼입니다. 10년 전에 B씨는 꼭 마찬가지로 일산에 가서 40평짜리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B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B씨는 뉴스를 보니까 일산 지역에 땅값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아파트도 많이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은 일산에 가서 부동산을 만납니다. 여기 땅값이 움직인다면서요. 그럼요. 나 2억 원이 있으니까 뭐 살만한 게 있을까요? 40평짜리 땅이 좋은 게 있는데. 오케이. 얼마면 한 바퀴 돌리겠어요?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 삽시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정말 수익이 6천만 원이나 생겼어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돌릴 거 있을까요? 사장님 6개월보다 더 짧은 것도 있는데 뭡니까? 사장님 아파트 딱지를 사시면은 1개월이면 돌립니다. 그런 좋은 게 있었습니까? 합시다. 샀어요. 며칠 지났어요.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는데 아파트 딱지 집중 단속, 아파트 딱지 시장 꽁꽁 얼어붙어.
어떤 분이 전화를 걸려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 CD에 20만 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굉장히 불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식 쪽에는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배당 주식 많이 있죠. 다우존스에 소속되어 있는 배당주만 해도 뭐 파이저 한 4% 되고 AT&T 6% 정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사시기 뭐 하면 DBY라 해가지고 iShare가 있습니다. 그걸 펀드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사시면 다우존스를 사시는 것과 똑같은데 배당이 한 3.6% 매년 나옵니다. 오케이. 아, 그런 좋은 게 있었습니까? 그럼 10만 불은 그걸로 합시다. 그럼 나머지 10만 불은 둘로 나눠가지고 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좀 몇 개 골라주시고 나머지 5만 불은 뭐 가치가 저평가 안 돼 있더라도 아주 장래성이 밝아 보이는 거 그런 거 좀 찾아주세요. 이분은 증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B의 경우 B씨는 전화 걸려옵니다. 아, 방 선생, 내가 이번에 이자율이 떨어져서 집을 재융자를 했어요. 근데 이자가 낮아서 뽑는 김에 10만 불을 더 뽑았는데 한 1년 정도 좀 지키고 싶은데 뭐든 좋으니까 그냥 뭐 한 2달 만에 좀 신나게 올라가는 걸 좀 골라봅시다. 요거는 이제 투기입니다. 투기.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차이가 안 느껴지시면은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차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거든지 처음에 이게 수익률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인드가 다르면은요, 롱런으로 볼 때는 반드시 투기의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에 충실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유자금. 여유자금은 뭐냐면, 만약에 좀 실패가 일어나도, 내 생활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라이프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저 돈이 있던 게 조금 줄었을 뿐이지. 그게 여유자금입니다. 차입금요. 차입금 다 날리면은 생활에 변화가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차입금을 쓰기 시작하면 아, 이게 내가 이쪽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자금 운영을 하실 때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